자, 43번에서 45번 지문 같은 걸 우리는 고전 산문 또는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해요. 자, 지문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 앞부분 줄거리. 전생의 부부였던 남해 용왕의 딸과 동해 용왕의 아들은 각각 금방울과 해룡으로 환생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금방울은 남해 용왕의 딸이라는 거고 동해 용왕의 아들은 해룡이라는 거지. 자, 그 와중에 선생님 금방울이면 이름 성이 금이고 이름이 방울인가요? 가 아니라 진짜로 방울. 진짜로 방울이야. 방울로 태어나게 된 거야. 자, 해룡은 피난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장삼과 변씨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자,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었고 해룡에게는 방아지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장삼과 변씨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 얘는 도적이에요. 도적대가 해룡네 집을 덮쳐서 이제 아빠랑 엄마는 도망을 가고 해룡이가 도적대에게 이제 잡혀서 어릴 때 키워지게 된 거야. 그럴 때 장삼이라는 도적이 이제 해룡을 키웠는데 그 와중에 장삼은 해룡을 잘 봐줬지만 얘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인 변씨가 자기 아들인 소룡을 데리고 있는데 자기 아들만 챙기고 해룡이는 이제 구박하는 상황인 거지. 지금 나온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지를 시켰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찧었는데 얇은 호돈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부분은 약간 중요해. 고전 소설에서 뭐 누가 무엇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있지.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게 중학교 때 사용하지 않던 용어인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불러. 이 말은 지금 서술자가 직접 등장해서 아이고 해룡이 제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 라고 서술자가 얘기하는 말이다. 자,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룡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서 온몸에 땀이 났다. 해룡이는 되게 추웠잖아. 추웠는데 집에 들어가서 추위에 있는데 갑자기 따뜻해진 거야? 놀라고 또 이상해서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방앗간에 나가보니 밤에 못다 찧은 것이 다 찧어져서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붕만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금방울. 동해 용왕의 딸이었던 금방울이 자기의 옛 남편인 해룡을 도와주러 온 거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거를 전기성 비현실성이라고 얘기해요. 약간 방울이 도수를 부려서 방도 따뜻하게 만들고 해룡이가 다 일 못했던 것들 일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준 거지. 자, 해룡이 잡으려고 했지만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서 아침 늦도록 곤히 잤다. 이때 변시모자는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쌓여 온 집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에 변씨는 생각했다. 해룡이는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우리 소룡이랑 나랑 그치? 변씨 입장에서는 소룡이랑 나랑은 그래도 집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저기 해룡이는 밤새 방아지를 시키고 밖에 보내놨으니 아마 해룡이는 죽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서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씨가 놀라서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들어가 변씨에게 문안을 올린 후 비를 잡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며 반시즌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아침에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나 봐. 그러니까 해룡이가 치우려고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눈이 다 없어진 거지. 자, 금방울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변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서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자, 변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해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남편이 죽은 뒤 남편이 누구겠어? 아까 얘기했던 도적 장삼이겠지? 자, 이 장삼이 죽은 뒤에 우리 가산이 우리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이란 곳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환이 자주 일어나서 사람을 다치게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호환이 뭔지 알았어? 호환? 호환은 호랑이로 인한 환란, 난리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대.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던 거지. 자, 그렇게 호랑이가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호랑이에게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곳. 그게 구호동이야. 자,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보내고 우리도 내 덕분에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게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자, 변씨가 뭐라고 하고 있어? 야, 우리 집안이 지금 좀 가난해졌잖아. 근데 우리 구호동에 우리 집 땅이 있어. 그 땅을 갈면 해룡이 너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다만 거기가 너무 위험하니 너를 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해룡이한테 얘기한 거야. 자, 그러자 이제 해룡이가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씨는 짐짓 말리는 채 했다.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습니까? 해룡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씨가 문 밖에까지 나와서 당부하며 말했다. 쉬 잘 다녀오너라. 자, 이거 한자 성어 나오면 뭐가 나올까? 겉과 속이 다르다. 한자 성어. 표리무동하다. 속으로는 해룡이를 죽일 생각이면서 겉으로는 염려한 척하는 거. 또는 구밀복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는 달콤하게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자 성어랑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해룡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씨가 문 밖에까지 나와서 당부하며 말했다. 쉬 잘 다녀오너라. 해룡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구호동으로 들어가 보니 사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 해룡이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들어가니 오직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이리의 자취뿐이요 인적은 아예 없었다. 뭔가 땅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 호랑이만 잔뜩 있는 거야. 자, 해룡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은 뒤에 잠깐 쉬었다. 해가 세산으로 넘어가려고 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밭을 두어이랑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산꼭대기에서 이마가 휜 칡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이제 호랑이가 뛰어나와서 해룡이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지. 자, 해룡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으로 호랑이를 내려치려고 할 때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호랑이가 두 마리나 나타나는 거야. 자,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달려와 두 호랑이를 한 번씩 들이받았다.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이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가 동시에 거꾸러졌다. 해룡이 달려들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한 시간도 채 못 뛰어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버렸다. 해룡은 기특하게 여기며 금방울에게 거듭거듭 살해했다. 해룡이 죽은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봤더니 금방울은 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변씨는 해룡을 구호동 사지에 보내고 생각했다. 해룡이는 반드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거야. 자, 변씨가 집안을 들락날락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었는데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서 급해 나가봤더니 해룡이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왔다. 변씨는 크게 놀랐지만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칭찬했다. 또한 큰 호랑이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체하며 해룡에게 말했다. 일찍 들어가 쉬어라. 해룡이 변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보니 방울이 먼저 와 있었다. 됐니? 자, 뭐 뒷이야기 잠깐 해주면, 그래서 해룡이 결국에는 이 집에서 못 버티고 나가요. 집에서 못 버티고 나갔는데 한편 그때 이 나라에 큰 난리가 생긴 거야. 공주를 괴물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금방울의 도움을 얻어서 이 해룡이 괴물을 무찌르고 공주를 구해요. 그래서 공주랑 결혼합니다. 공주랑 결혼하는데 금방울은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원래 돌아갔다가 거기서 허물을 벗어. 금방울이라는 허물을 벗으니까 다시 예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와서 해룡이랑 다시 또 결혼하는. 그래서 해룡은 이제 공주랑 금방울이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신선생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금방울전이라는 고전소설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읽어봤으면 우리 세 문제만 잠깐 풀어봐야지. 43, 4, 5 세 문제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응? 뭐 다시 읽어도 돼. 다시 한번 읽어보고 3, 4, 5 세 문제만 풀어주십시오. 이 정도의 난이도 어때? 오, 엄청 수월하지? 네, 셋 다 잘 맞았습니다. 1번, 4번, 5번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이렇게 지문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문제의 난이도는 항상 제일 낮기 때문에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